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 매너 하면은 뭐 이쪽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데 책 사이트 여러가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 지나치기 쉬운 그런 점만 지적해서 오늘 테이블 매너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목적은 뭐냐?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즉 이제 한마디로 상대방 배려라고 그러죠.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주나 맥주 마시면서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이제 와인 마시면서부터 이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너 찾고 에티켓 찾고 이러는데 우선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와인은 한 손으로 따른다 이런 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와인을 왜 한 손으로 따르냐? 서양 사람들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 한 손으로 주고받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래서 한 손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와인을 한 손으로 따른다 했으면은 그러면 왜 또 맥주 마실 때는 또 두 손으로 따랐어요? 그럼 또 위스키, 맥주에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쳐서 그렇고 위스키도 보면은 두 손으로 따랐습니다. 윗사람들 따를 때. 고로 와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술의 주도를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한테 와인 따를 때는 두 손으로, 받을 때 또 두 손으로. 단 이제 이게 잔이 좀 높다 보니까 잔을 들면은 좀 어색하죠. 받을 때는 윗사람이 따라주면은 이렇게 해서 손바닥으로 하면서 두 손으로 가리고, 따를 때는 또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걸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와인은 한 손으로 따른다고 윗 어른한테 와인은 한 손으로 따릅니다 하고 이렇게 따르면 얼마나 건방지겠습니까? 한 손으로 따르는 것은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이제 와인 마실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레스토랑에서는 따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이터가 됐든 소믈리에가 됐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대화를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잔이 비면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주는데 우리끼리 와인 마실 때는 윗사람한테 두 손으로, 받을 때 또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인 매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와인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딱 보고 고급이구나, 싼 거구나, 여기에 따라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아주 고급을 마실 때는 테이스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색깔도 좀 보고 향도 좀 음미하는 자세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레스토랑에 마실 때는 그냥 즐겁게 잔 부딪히면서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 이렇게 테이블 매너 하지만 이 매너와 에티켓이 상당히 다릅니다. 매너는 선하고 방식이라는 이 라틴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몸에서 배어서 스스로 우러나와야 돼요. 에티켓은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즉 매너를 발휘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사항. 그래서 이게 에티켓인데 에티켓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어사전 여기 찍어놓은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에티켓이 A 범절 뜻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뜻은 팻말입니다. 뭔가를 적어놓은 글씨를 에티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와인 라벨이 이제 영어로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불어나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는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티켓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A 범절이 어떻게 해서 A 범절 뜻으로 됐을까? 옛날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놓고 화장실을 안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화장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그럼 어디다 싸요? 정원에다 쌉니다. 이게 정원사가 이제 가장 골탕을 먹죠. 그래서 정원사가 거기다 에티켓을 박아놨어요. 뭐 금지. 이게 에티켓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 또 싸지. 그래서 이제 왕한테 일렀죠. 근데 왕이 야, 다 집합해봐. 너희들 에티켓대로 좀 해. 여러서 에티켓이 지켜야 될 사항. 그러니까 에티켓을 보면 대개가 뭐뭐 하지 말 것 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걸로 되고 매너는 이제 그런 것을 익힌 다음에 몸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됩니다. 근데 와인업계에 보면은 에티켓을 지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매너 좋은 사람이 드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스토랑에서도 보면은 레스토랑에서 어디까지나 테이스팅이 아니고 드링킹이잖아요. 레스토랑에 앉아서 대화하면서 잔을 흔드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테이스팅 한답시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질 않나, 입에 넣고 막 이렇게 하질 않나, 이런 것들은 레스토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에티켓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테이스팅 책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향을 많이 맡기 위해서는 이거 잔을 흔들어라. 흔들어서 향을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후각신경으로 향이 싹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숨 쉬면은 한 10%나 20%만 후각신경을 통과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 100% 통과가 되는 게 향을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입에 넣어서도 이제 혓바닥에서 골고루 오물오물하고 체온과 같아지면 온도에 따라서 또 발산되는 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런 행동은 레스토랑에서 하지 말 것, 그렇게 분명히 써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스토랑 봐서 보면 뭐 과간이죠. 뭐 흔들면서 이야기하지, 뭐 이렇게 맞지,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지, 그런 것은 사실 이제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매너라는 것은 빅토리아 시대 때 완성이 됐어요. 그럼 빅토리아 시대가 언제냐? 이제 귀족층들이 점점 없어지고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신흥 계급들은 우리도 귀족 흉내 좀 내자 해서 좀 까다롭게 만들었고, 귀족들은 또 귀족들대로 우리는 너희들하고 뼈대가 달라, 이렇게 해서 또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외국 어린이들도 레스토랑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식사하는 걸 교육을 받고 나올 때 한숨을 살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까다롭게 좀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목적은 상대방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스토랑 가면은 이제 메뉴 선택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메뉴판을 이렇게 싹 봅니다. 근데 이제 메뉴도 보면은 우리가 중국집 메뉴 봐더라도 탕수육이 한계점입니다. 탕수육 넘어가면 아는 요리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양식집은 더하죠. 이게 또 한글도 안 써주고 뭐 영어로나 이렇게 좀 써졌고, 그런데 이제 제일 편한 게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개가 B 코스를 시킵니다. 하나는 너무 비싸고 하나는 너무 싼 것 같고, 그럼 나도 해서도 뭐 메뉴가 거의 통일되죠.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도 보면 대개 보면은 B 코스에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와서 접대를 하든 접대를 받든 B 코스를 많이 시키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근엄하게 메뉴판을 보고 있는 척하지만 B 코스가 57,000원인데 우리가 7명이면 탐수가 얼마냐,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 하나가 딱 지적을 하면 나도 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와인 리스트는 더 몰라요. 여기는 이제 이걸 좋은 와인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한 100만 원짜리 와인 딱 갖다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좋은 와인 갖다 달라고 그랬으니까 가격을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한 8, 9만 원 범위 내에서 답답한 레드 와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와인을 시키면 호스트 테이스팅이라 해서 이제 와인 시킨 사람 혹은 이제 그날 돈을 낼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한테 조금 따라서 맛을 보게 하죠. 이때는 이제 테이스팅이죠. 색깔도 좀 보고 좀 맡아보고 오케이 하면 이제 따르는데, 이것도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레디스 퍼스트예요. 복수형입니다. 여성분들부터 먼저. 그러니까 호스트 테이스팅에서 고개 끄덕끄덕하면 이제 여성 잔부터 먼저 따릅니다. 중간에 남성이 끼다 하더라도 패스시키고 여성 잔부터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돌면서 남성 잔 채우고, 호스트는 조금만 따라줬으니까 이번엔 좀 더 많이 따라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양 예법에서 레이디스 퍼스트는 상당히 잘 지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와인 따를 때 보면 여자들부터 먼저 따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 가식이기도 해요. 여성들이 투표하게 된 것도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미국이 1920년부터 여성들한테 투표권 줬어요. 그러면 미국 흑인 남성들은 1870년에 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준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1893년도에 여성들 투표할 수 있게 해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영국도 1926년도에 여성들 투표권입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2년 앞서서 1946년부터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었어요. 여기 또 더 이상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1971년부터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스위스도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뭐 이유를 뭐 따지기는 좀 그렇고, 여성들한테 먼저 해주는 것이 서양의 이제 예법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인을 마시고 하면서 이 와인에 얽힌 에피소드를 또 한두 마디 딱 던지면 그게 최고고, 거기다 유머까지 곁들이면 이제 최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갑이냐 을이냐, 내가 손님을 접대하는 처지냐 접대를 받는 처지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르죠.
그러니까 접대를 받는 처지면 해서 별 상관이 없고, 접대를 하는 처지는 상당히 이걸 또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외국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와인을 수입하러 갔으면은 내가 원샷을 하든 말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물건을 팔러 갔을 때는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잘 지키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이 와인에 대해서 아는 것, 와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와인을 전혀 모르면은 이게 우선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스테이크나 이런 거 드실 때 오른손에 나이프, 왼손에 포크, 요거 안 지키면 막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알았을지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좀 썰어놓고 먹어도 별 먹고, 사실 상대방 배려거든. 내가 썰어놓고 먹으면 이제 좀 식어서 맛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은 매너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매너를 자꾸 강조시키면은 옆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나 어디 정부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매너 강의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상누각이에요. 와인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매너가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매너만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레드 와인잔에다 화이트를 따랐다 해서 어쨌다는 등 이렇게 겁주는 이야기들이 매너책 보면 많아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옛날에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철도를 놔야 됩니다. 영국 입장에서. 근데 이제 반대가 심하죠. 옛날 전기같이 생각해보세요. 소리 시끄럽지, 울리지, 시커먼 연기 내지, 다들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영국은 옛날부터 철도를 넘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이걸 다 아니까 거기는 촌장을 설득시키려고 촌장을 총독 관저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제 부하 2명 데리고 왔어요. 통역도 따라오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영국서 좀 공부한 애들이죠. 근데 이제 차석 배치가 총독과 촌장이 이렇게 딱 마주보게 딱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 물이 있길래 촌장이 이제 먼 길을 걸어서 왔기 때문에 이걸 쫙 마셨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손가락 씻는 핑거볼입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아있던 총독도 얼른 들고 마셔서 아무 일이 안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득을 하나씩 시켰는데 전부 이쪽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그 통역했던 이제 영국 물 좀 먹은 이 젊은이가, 소장님 아까 막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마시던 물은 원래 손가락 씻는 거입니다. 아니 막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앉자마자 드시니까 제가 말을 걸 일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이 좀 모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앞에 있는 총독도 마셨어. 총독님이나 촌장님 어색하실까 봐서 이거 드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총독 사람 됐구나, 이런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쫙 섭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매너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글로벌 매너예요. 물론 이제 핑거볼은 인도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하기 전에 이제 씻고 이런 것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영국 가서 좀 더 세련되게 만드니까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글로벌 매너는 상대방 나라의, 상대방 고장의 관습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 촌놈, 만약에 저쪽은 마시고 있는데 저는 손가락 넣고 씻고 있다든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이것도 안 됩니다. 저쪽에서 마시려고 할 때 실례지만 그 마시는 물이 아니고요, 이것도 안 됩니다. 간단해. 저쪽이 마시니까 나도 이거 마셨어요. 왜냐, 이거 먹는 데서 죽는 일은 아니거든. 깨끗한 물입니다. 먹어도 전혀 상관없는 물이죠. 그 간단한 상대방 배려 하나로 그쪽 사람의 마음을 사버리는 이런 거가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객 만족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고객 감동이 최고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매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매너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해 주다 보면 그 마음을 사게 되고, 이게 또 비즈니스 매너도 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테이블 매너다. 이런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약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